안녕하십니까. 해외 선물에 지식을 쌓다 해적의 이베스트투자증권 김성주입니다. 지금 미국 경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글로벌 경제, 그다음에 미국 주식이던 해외 선물 모든 것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6월에 미국 기준금리가 동결이 될지 또는 인상이 될지 집중하면서 그보다 더 빨리 6월 1일이 다가옴에 따라서 미국의 부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지금 최대한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먼저 지금의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면 6월 13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의 연준에서 6월 FOMC 미팅이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미 연준 내부에서도 이런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서 동결이냐 인상이냐 여기서 좀 의견이 많이 나눠지고 있다고 합니다. 촬영일이 5월 24일인데 5월 23일 기준으로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동결은 약 84%, 인상은 약 15%, 하지만 촬영 당일인 24일에는 동결이 66%로 빠지고 인상이 33%로 좀 증가했습니다. 근데 현재 한 3주 정도 남아있는 가운데 현재 이 CME 페드워치에 대한 이 동결이냐 인상에 대한 퍼센트는 점점 아마 FOMC 6월 13일로 다가갈수록 어느 한쪽으로 조금 치우칠 거다. 현재보다는 조금 2주 전, 1주 전 CME 페드워치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연준의 주요 인사들은 이제 금리 동결, 인상 의견이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분위기인데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부터 시작해서 주요 연은 총재들의 발언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파월 같은 경우는 약간 비둘기파 쪽으로 말을 했고, 그렇지만 다른 이제 뭐 대표적인 매파 제임스 블러드 세일루이스 연은 총재는 좀 강하게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좀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주요 인사들이 어떠한 이제 멘트를 남겼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연준이 주최하는 토마스 라우바우 리서치 컨퍼런스에서 최근까지 추가 긴축이 필요하였지만 이제는 과잉 긴축, 그러니까 과도한 긴축 정책과 과소 대응의 리스크가 균형을 이루게 됐다면서 연준은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정책을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시장은 이 말뜻이 6월 FOMC에서는 금리 인상보다는 동결로 더 가지 않을까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한 연준이 목표한 만큼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이 한마디가 더욱 이제 미국의 금리 동결, 더 나아가 금리 인하까지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이제 멘트로 작용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다만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높다. 여전히 높기 때문에 물가 하락을 위한 긴축 상태는 유지한다 라고 또 밝히면서 아직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다. 하지만 6월 FOMC 미팅에서 금리 인상보다는 한번 쉬어가는 금리 동결을 어떻게 할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또 파월 같이 비둘기파적인 발언들보다는 약간은 조심스러운, 약간 좀 중도 비둘기와 매의 약간 중도 쪽인 성향을 가지면서 발언하는 이제 위원들도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과도하게 긴축하지 않도록 6월 금리 결정 전까지는 데이터를 좀 면밀히 자세히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거다. 금리 인상을 하기도 금리 동결을 하기도 조금 현재 상황이 애매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서 이런 좀 중도적인 발언을 하는 주요 인사들도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레피얼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파월 의장보다 좀 더 비둘기적으로 6월에는 아예 금리를 동결하는 쪽으로 선호한다라고 약간 정말 최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4.9% 5월달 발표되면서 점점 9% 이상의 상단을 찍고 조금씩이라도 줄어드는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미 연준이 생각하는 목표하고 있는 2%까지는 아직 갭이 조금 있다 보니까 미 연준 안에 있는 내부 인사들도 조금 생각을
한쪽으로 치우치기는 힘들면서 의견이 좀 팽팽하게 더욱 맞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닐 카시카리 이제 미네아폴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6월에 금리를 인상할지 건너뛸지를 놓고 진짜 미국 연준 내부에서도 팽팽한 상태라면서 일부 위원들은 건너뛰자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이 끝나진 않았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 미국이 더 힘들어지고 인플레이션이 내려가지 않고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금리 인상, 이번엔 동결을 하지만 다음 FOMC 미팅에서는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좀 남겨놓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대표적인 매파 위원인 제임스 블러드 세인루이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올해 2번의 추가 조치, 그러니까 0.25%, 0.5%는 좀 과하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0.25%씩 2번, 즉 2023년 6월부터 남아있는 2023년도에 0.5% 정도는 더 금리를 인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연말에 하는 것보다는 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이런 문구처럼 빨리 차라리 일찍 올리는 게 낫다라고 이제 발언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충분한 하방 압력이 가하고 있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의 목표치인 2% 가기 위해서는 정책 금리를 조금 더 높게 설정하면서 미 연준의 목표치까지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좀 강경하게 좀 말을 했고요. 여기에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역시 미국 경제 지표가 금리를 일시 중단할 정도로 아직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역시 미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지표들이 아직 미국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치하고는 갭이 좀 있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겠고 거기에 로레타 이제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미셸 보먼 연준 의사 등등 조금 매파적인 성향을 지닌 위원들은 더 매파적인 파월과 반대적인 발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6월 FOMC까지 한 3주 정도 남아있죠, 지금. 지금 5월이 이제 다음 주 되면 마지막 주가 되면서 3주 정도 남아있는데, 일주 전까지는 미 연준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주요 인사들의 발언들이 어떻게 이어질지, 동결 쪽으로 치우칠지, 인상 쪽으로 치우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5월 말에서 이제 6월 초 지나가면서 이제 미국의 또 고용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고용지표, 미국의 3대 고용지표, 실업률, 비농업 부분 등등 고용지표들이 어떻게 또 발표되는지 보면서 6월 13일, 제 기억상으로 6월 13일 날 FOMC가 시작하지만 그날 미국의 소비자 물가 발표 지수, CPI도 발표가 됨에 따라서 미 연준이 더욱 실업률, 물가지표 모두 다 보고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아무리 뭐 페드 회치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 금리 동결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 당시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 결과에 조금 더 6월 달은 주목하면서 한 달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조금 그냥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제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2024년 1분기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이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제 전문가들 역시 2023년도는 아직은 인플레이션도 소폭 높은 상태, 모든 것이 불안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수재 금리를 유지할 것을 예상하면서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좀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대략 한 68% 정도는 미 연준이 심각한 경제 침체를 유발하지는 않고 다행히 인플레이션을 많이 억제해 목표치 2%까지 근접하게 2% 이하로 빠지기는 좀 힘들겠지만 2%에 근접하게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서 연착륙을 할 거다. 하지만 40% 정도는 과도한 지금까지 10번의 금리 인상을 통해서 5%, 5.25 상당 퍼센트까지 만들어 놓은 과도한 긴축이 경제에 큰 위협을 줄 거다라고도 이게 조금 우려스러운 이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6월 달에는 금리 인상이냐 동결이냐 여기에 조금 치우치면서 이 결과에 따라서 뭐 미국 주식뿐만이 아니라 해외 선물, 나스닥 지수, 뭐 모든 원자재 상품들의 가격이 한 번은 요동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됩니다. 미 연준 FOMC에 따른 금리 결정은 거의 뭐 한 달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이루어지지만 지금 또 미국에서 가장 또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미국 부채 한도 협상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으면 뭐 디폴트, 회사가 망하는 것처럼 미국 전반 정부가 이제 디폴트 사태까지 가는 이제 조금 심각한 상황이 오는데 계속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공화당 하원 의장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도 세 번째 협상을 했지만 조금 결과는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민주당이든 공화당, 미국 정부 모두 디폴트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라고 확신하면서 서로의 세부적인 사항을 좀 조율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 순방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돌아온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미국 공화당 이제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세 번째 협상을 했지만 결국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세 번째 협상 후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디폴트를 막고 경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메카시 하원 의장과 생산적인 만남을 했다. 이견이 있는 영역, 당연히 공화당, 민주당 당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견은 있지만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할 것이다 말을 하면서 다만 디폴트는 협상 테이블에 없다. 디폴트는 되지 않을 거다라고 확신하면서 양측이 디폴트를 막는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메카시 하원 의장 역시 생산적인 논의를 나눴고 실무진들이 밤샘 작업을 하면서 논의를 계속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발표는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왜냐하면 미국 재무장관이 재년 연련에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6월 1일까지 디폴트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시기까지 협상을 하지 못하면 앞으로 재무부가 미국 정부의 모든 청구서를 지불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민들, 미국 경제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는 다른 나라의 경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조금 많이 보내고 있죠. 하지만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 차이가 조금 있다 보니 쉽게 오늘 내일 이런 협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은 하긴 힘들고 가장 큰 거는 이제 양 당 민주당 공화당이 2024년 예산안의 한도액을 얼마만큼 양도하냐 이게 조금 이런 걸 두고 좀 줄다리 중에 있는데 공화당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이 2023년 현재 수준을 넘을 수 없다라고 계속 밀고 있고 미국 정부와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제안한 감축안을 거부하고 지난해 2022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자고 계속 요구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또 예산안뿐만이 아니라 의무 지출에 대해서도 좀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는데 공화당은 지출을 2022년 기준선 수준으로 줄여라. 그리고 연방정부 지출 삭감과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자격 강화 등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민주당과 미국 정부들 같은 경우는 세금 인상 없이는 예산 지출을 삭감은 불가능하다 고집하고 있으면서 일부 예산 삭감은 가능하되 세입을 확대하기 위해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 부자 증세에 초점을 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당 미국 정부와의 협상은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하면서 왜냐하면 다들 지금 뉴스도 많이 보셨겠지만 6월 1일까지 디폴트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아직은 어떻게 보면 한 9일 정도 남긴 했는데 실제 법안을 통과시키기까지는 더 시간이 촉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원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쉽니다. 그리고 하원은 29일이 미국의 이제 메모리얼 데이 휴일을 앞두고 26일부터 휴회할 예정임에 따라서 합의안이 나오더라도 법안을 정리해서 통과를 하는데 최소한 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3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6월 1일까지 이제 상하원에서 법안 통과가 좀 힘들기 때문에 재년연령 재무장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문가들이 6월 1일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말씀드린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이냐 동결이냐 여부에 따라서 이제 미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이 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계속 이제 미국 경제 뭐 주요 이슈 FOMC 쪽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간략하게 미국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해외 선물 옵션 뿐만이 아니라 지금 옵션 중에서도 이제 개별 주식 옵션이라고 해서 미국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